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만들어가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지만 이 현실적인 걱정도 따르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현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평화한국 대표 허문영 박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박사님에 대한 기사를 제가 좀 봤는데 지금 시기는 얼음장을 녹이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좀 한반도의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해빙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해빙기라는 건 이제 봄이 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얼음이 얼어져 있었던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얼음은 한반도에 어떻게 얼어졌냐면 두 가지 차원에서 얼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는 민족적 차원에서, 다른 하나는 국제적 차원에서. 민족적 차원에서 얼음장은 1945년도에 국토가 분단이 되고 48년도에 체제가 분단이 되고 50년에 6.25 전쟁을 북한이 도발해서 동족상잔이 전개돼서 결국은 영토, 체제, 백성 이 총체적으로 삼중 분단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에 얼음장이 생겼다. 그렇죠. 이게 민족적 차원에서 얼음장이고요. 두 번째 국제적 차원에서 얼음장은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고 미국과 소련이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을 만들어 갑니다. 그때 동아시아에서도 소련, 중국, 북한 북방 삼각관계라는 게 만들어지고 동맹관계로 남쪽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삼각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중 삼각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국제적 차원에서 냉전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그 자리에 이제 러시아가 들어갔는데 결국은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에 정말 놀랍게도 30년 만에 올림픽을 우리가 다시 이뤄내서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또 이후에 4월 달에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6월에 73년 만에 북미 정상회담을 이뤄내서 국제적 차원의 얼음장과 한반도 차원의 얼음장이 녹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해빙기 때 얼음이 녹으면 그 위에 서 있던 사람이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얼음에서 빠지지 않고 살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수영을 할 줄 알거나 아니면 보트를 준비하거나 보트를 준비한다는 건 한미 동맹 관계를 계속 튼튼히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수영을 할 줄 안다는 얘기는 우리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된다. 또 국력을 튼튼히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해빙기지만 방심해서는 안 될 조심스러우면서도 희망을 갖고 미래를 봐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해빙기에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일들이 좀 많이 적절한 비유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보면은 북한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이 북한 내부에서도 전해졌어요. 좀 보도가 늦게 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북한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과거에는 북한에서 수령이라고 그러는데 최고 책임자의 행동거지는 실시간으로 중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보에 문제가 있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렇게 상징 조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도 국제사회에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보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은 하는데 아직도 조금은 부족하지요. 어떻든 간에 돌아가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과 아주 건설적인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허심탄회하게 현안들을 얘기를 나눴다. 그래서 상호 신뢰가 구축됐다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북한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일, 어제죠. 최고인민대의원 선거도 있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첫 메시지를 냈는데 이 첫 메시지가 경제만큼 절박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치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로드맵이 있어요. 국가 건설에. 네네. 결론부터 저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해 드리면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말을 2000년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예, 예. 그 강성대국 건설을 향한 길을 꾸준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은 어떻게 강성대국을 건설한다고 생각하느냐? 세 가지를 강조해요. 네. 첫째는 정치 사상 강국, 둘째는 군사 강국, 셋째는 경제 강국. 이것이 이루어지면 강성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사상 강국은 할아버지 김일성을 통해서 주체 사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정치 사상 강국을 이미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군사 강국은 아버지 김정일을 통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군사 강국도 상당수까지 올라왔다가 사망했는데 김정은이가 그걸 달성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경제 강국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북한은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미 관계 정상회담을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네. 그래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경제 강국 건설을 해야 되고 네.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번에 안 도와줬으니까 네. 자력갱생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라도 경제 강국 건설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사실 동창리 발사대 복구한다는 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 연일 좀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미국은 북한이 다시 좀 미사일 도발을 한다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협상을 하려면 예. 뭔가 갖고 있는 게 있어야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들은 핵과 미사일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합쳐서 핵무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해체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걸 완전히 해체하면 미국이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미국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미국은 국가 전략 중에 사활적 이익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vital interest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본토 방위입니다. 1900 아니고 2001년 9/11 9.11 사태 이후로 예. 미국의 사활적 국가 이익은 자기네 본토를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를 때릴 수 있는 것은 ICBM.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시 복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미국이 흥분해서 북한을 완전히 배관시하지 않고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은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해서 미사일을 ICBM을 다시 발사했다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이 발사하는 경우로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 그럼 지금 전략이 글쎄요. 이 전략이 미국에게 좀 먹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첫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안타까울 실망할 것이다. 것이다. 실망할 네. 것이다.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둘째 날은 내가 실망할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 방향으로는 가지 않게끔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뭐 지난주에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가 남북 이산 가족 이 화상 상봉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승인을 했는데 일단은 뭐 인도적 지원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허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금강산 관광이나 어떤 개성공단 재개 이런 남북 경협에 대한 문제는 이것도 이제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게 아주 뜨거운 감자, 네.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남북 관계를 빨리 풀길 원하는 분들은 이거라도 우리가 해서 주도권을 좀 잡자는 얘기고 보수적인 여론은 그렇게 하면 다시 북한을 제재 해제시켜주는 건데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요. 두 얘기가 다 일리가 있어요. 네. 쉽진 않은데 근데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볼 게 있는데 이게 우리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북한 때문에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참 잘했죠. 근데 2008년에 북한이 우리 관광객을 피격 사망시킨 네.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있었죠. 원인을 규명하고 그 주모자를 처벌하고
앞으로 제발 방지 약속을 해라. 근데 그게 안 돼서 안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그 오이사 조치라는 게 또 있어요. 2010년에 그 3월 달에 우리 천안함을 네. 피격해서 또 폭침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한 거고 세 번째 그 개성공단은 끝까지 우리가 지키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2016년에 북한이 1월 달에 4차 핵실험을 했고 네. 2월 달에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다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동참했던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풀기를 정말 원한다면 네. 북한이 핵 문제를 일정 정도 풀면서 국제적 제재 완화를 받아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고민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느냐. 그렇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 정말 긴밀한 협력을 하고 네. 유엔과 긴밀한 협력을 해서 예외 규정을 받아내든지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한적으로라도 어떤 조치를 하겠다 북이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북이 표명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금강산과 개성 이 공단이 네. 재개되고 더 남북 관계가 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이 지금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까지 좀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그럼 교계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저희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교계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통일 과정에서 한국 교회는 패싱 당할 수 있습니다. 지나침을 당할 수 있고 금년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에요. 이 운동의 주역이 되고 임시정부의 주역이 됐던 게 한국 기독교입니다. 네. 그런데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과 같은 한국교회의 모습은 기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처절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하나는 성결해라.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가라. 네. 성결한다는 건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음란과 부패와 거짓의 삶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고 성결과 경건과 정직의 삶을 회복하는 몸부림이 쳐야 됩니다. 교회 부흥, 양적 성장 물론 중요한데 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네.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먼저 이 통일 문제를 놓고 애를 써야 된다. 예. 그건 뭐냐면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정치인들이 먼저 가서 협상한 거 아니고 경제인들이 들어가서 장사한 거 아니고 문화예술단이 가서 가나안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제사장들, 목회자, 장로들이 먼저 갔어요. 지금 비무장지대 아까 우리 어느 그 단체에서 갔던 것이 보도에 나왔는데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연합 예배를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실천하는 노력.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때다. 이걸 한다면 저는 이것 없다면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해도 열매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만약에 이런 실천을 한다면 이후에 세속적 문제들은 풀릴 것이다. 영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세속적 문제가 먼저 풀릴 수는 없어요.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앞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네. 정말 시대를 책임진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네. 사실 역사는 하나님께서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참 시대적인 아주 큰 과제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합하고 일치해서 함께 이 좀 시대적 과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